안녕하세요, 최우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10월 30일에도 애플이 새벽에 새 맥미니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새로운 소식이 또 있다고 합니다. 어제 아이맥 그리고 M4 프로세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눴으니까요. 그것도 함께 보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맥미니입니다. 핵심은 빨라지고 작아졌다에 있습니다. M4 그리고 이 칩의 확장이 M4 프로로 이제 시작되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썬더볼트 5도 처음 들어갑니다. 일단은 크기가 확 줄었습니다. 가로 세로 폭이 12.7cm씩이고요. 높이는 5cm로 기존보다 조금 두꺼워졌어요. 이전 맥미니는 가로 세로 폭이 19.7cm고요. 높이는 3.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두꺼워졌고 이게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 화면으로 보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작아졌으면 애플 TV만해진 건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애플 TV는 진짜 작긴 작습니다. 폭 9.3cm에 두께가 3.1cm거든요. 그래서 저는 왠지 TV 옆에 맥미니와 애플 TV를 같이 놓는 그런 이렇게 그림을 상상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엄청나게 작습니다. 제가 기존 맥 위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딱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애플 TV는 이 정도니까 애플 TV보다는 크고 기존 맥미니보다는 확실히 많이 작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M1 맥미니가 처음 나올 때부터 가장 기대했던 게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맥미니였거든요. 왜냐면은 이미 M1으로 넘어오면서 칩들이 이제 굉장히 다 통합되고 커다란 메모리 모듈이 들어갈 필요가 사라졌죠. 전체적으로 메인보드 크기가 아주 작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M1 이후의 칩들은 기본적으로 발열이 아주 작습니다. 사실 이 맥미니 폼팩터는요, 그동안 열과 가장 치열하게 싸운 그 디자인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전까지 이제 인텔 맥미니를 아주 만족하면서 썼어요. 글 쓰고 자료 정리하고 웹페이지 보는 데는 이만한 제품이 없습니다. 가격도 저렴했고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뭘 꽂아 쓰고 이런 것도 편하고, 그러니까 책상 위가 굉장히 평화로웠죠. 그런데 이 평화는 동영상 편집을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인텔 맥미니에 들어갔던 이 8세대 코어 칩은요, 성능 좋았는데 칩 자체에서 나는 열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사실 불만도 아니었어요. 작은 폼팩터 안에 쿼드 코어도 아니고 여기에 이제 6코어 CPU가 들어가고 이게 3GHz 이상으로 작동하는 칩이니까요. 열이 나는 거는 당연했고요. 이 아래에서 공기를 빨아들인 다음에 이 뒷부분으로 열을 식혀서 내보내는 이 맥미니 쿨링 성능도요.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고, 이 이상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가끔씩 뭐 스로틀링 같은 것들이 느껴지긴 했지만요. 뭘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사실 이제 이 맥미니보다 더 커다란 외장 GPU를 구입하면서 다시 평화가 어느 정도 찾아오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M1이 나왔죠. M1은 기본적으로 팬을 돌리는 쿨링이 없어도 되는 팬리스 칩입니다. 맥북 에어처럼 말이죠. M1에게 이 정도 폼팩터는요, 공간적으로도 아주 여유가 있고요. 이 아래 전체로 열을 빨아들이는 이 냉각팬도요, 크고 어떻게 보면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칩이 급하게 나오느라 이전의 폼팩터를 썼고 곧 애플 TV만한 그런 작은 기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요, 이 애플 TV에는 이미 뭐 A15 같은 고성능 칩을 그냥 집어넣잖아요. 이거에서 약간 두께를 더 높이는 정도면은 뭐 필요한 부품들 다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예쁜 폼팩터가 나올 것 같았어요. 따져보면 아이패드처럼 이렇게 얇은 기기 안에도 펜 없이 들어가는 게 M4 칩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해 좀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M2 프로 칩이 이 맥미니에 들어간 거죠. 애플이 이래서 이 폼팩터 크기를 유지했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프로 라인의 M 칩은요, 코어 수가 더 많고 칩 자체도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뭐 웹서핑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본격적인 이제 동영상 렌더링이나 3D 그래픽 작업에 대한 수요가 시작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열 관리가 좀 필요한데 이 인텔 프로세서를 시키던 맥미니 폼팩터에게 M2 프로 칩 정도는요, 식은 죽 먹기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M 시리즈 프로세서는 더 작은 기기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어쨌든 구조적으로 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열 관리가 관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물이 이번에 나온 M4 맥미니입니다. 설계를 보면은 맨 아래에 냉각팬이 있고요. 그 위에 기판을 2개 층으로 쌓았습니다. 아래에서 찬 공기를 빨아들여서요, 위로 보내면서 두 개의 기판 사이에 또 기류가
물가 이렇게 흐르도록 설계를 해서요. 기판 양쪽을 다 식히고 그 열로 뜨거워진 공기를 다시 아래쪽 뒷부분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구조예요. 아마도 이제 열이 많이 나는 M4 칩과 또 SSD를 다른 층으로 찢어가지고 또 방향도 다르게 해서 놓는 그런 디자인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가격도 좋은 것 같아요. 이 맥미니는 아이맥과 달리 기본 모델이라고 해도 코어 수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본 모델도요, 10코어 CPU, GPU가 들어가고요, 16GB 메모리와 256GB SSD가 들어갑니다. 이게 그리고 89만원이에요. 여기에 30만원을 더하면 SSD가 512GB로 늘어나고요. 여기에 30만원을 다시 더하면은 기본 메모리가 24GB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일반 맥미니를 사신다고 하면은 다 필요 없고요. 기본 모델에 외장 SSD 큰 거를 붙여서 쓰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맥미니를 조금 더 좋게 쓰겠다, 뭔가 더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차라리 M4 프로 모델을 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M4 프로는 확장된 칩인데요. CPU는 12코어, GPU는 16코어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래픽과 게이밍 성능이 강조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기능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일은 뭐 코덱이나 뭐 어떤 처리하는 칩들, 기본 구조들은 거의 같고요.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칩이니까요. 일하는 거 활용에 따라서 적절히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용으로 또 그래픽 작업용으로 쓰기에는 딱 좋은 환경이라고 봅니다. 곧 맥 스튜디오도 나오겠지만 저는 전체 맥 라인업 중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생산성 측면에서 M4 프로 맥미니가 가장 완벽한 개인용 컴퓨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프로까지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유튜브 영상 편집도요, 기본 모델로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M4 프로 모델부터는요, 약간 뭐 개인용 워크스테이션 수준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성능 좋은 M4 프로 사서 오래 써야겠다라고 고민을 하신다면요, 저는 좀 말리고 싶고요. 기본 모델을 사시고 남은 100만원 정도는 저금해 두었다가 성능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 때 망설이지 말고 그때 최신 모델을 사시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M1이나 M2 모델을 쓰시면서 성능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M4 프로로 넘어가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이 제품이 이제 맥으로서는 처음으로 탄소 중립 모델로 나왔거든요. 애플워치에 이어서 완전한 탄소 중립이 이루어지는 두 번째 제품입니다. 제조 과정이 완전히 재생에너지로만 이루어지는 게 핵심이고요. 배송에도 비행기보다는 배를 위주로 하고 또 소재도 재활용 알루미늄을 절반 이상 씁니다. 애플의 이 환경과 탄소 중립 정책은요, 좀 무서울 정도로 차곡차곡 잘 흘러가고 있어요. 한 가지 걱정은 이 폼팩터 모양의 변화인데 이게 좋기도 하지만 좀 다른 부분에서는 불편하다고 느끼실 부분도 있어요. 이 발표에도 나왔지만요, 맥미니의 중요한 시장 중 하나가 서버팜, 렌더링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맥미니를요, 이렇게 세워서 잔뜩 이렇게 책장 같은 데다 꽂아 놓고요, 뭐 썬더볼트 케이블 같은 걸로 아니면은 뭐 기가비트 이더넷 이런 걸로 연결해서요, 간이 데이터 센터처럼 쓰는 거죠. 이 맥미니는요, 크기가 작고 개별적인 시스템으로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니까 유지 보수 관리도 쉽고 성능도 또 뛰어나죠. 이 렌더링 같은 이 병렬 작업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일들에 맥미니들을 잔뜩 꽂아 가지고 동시에 팍팍 처리하는 어떤 슈퍼컴퓨팅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이 맥미니의 디자인은요, 이 ODD를 빼는 정도의 디자인 변경과 그것 때문에 생기는 약간의 두께 차이만 있었고요. 거의 크기는 비슷했거든요. 그게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져 왔고요. 이번에 가장 큰 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케이스 크기가 디자인이 너무 크게 바뀌다 보니까요, 이거는 완전히 렉을 새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 디자인은요,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될 거고요. 또 따져보면은 같은 공간에 훨씬 많은 맥을 넣을 수 있죠. 부피가 훨씬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은 내일 새벽에도 또 제품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매일 밤이 잔치죠. 맥은 제품 라인업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며칠에 나눠서 발표하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네요. 조금 더 제품들을 집중해서 볼 수 있어서 이런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일은 맥북 라인이 나오겠죠. 저는 맥북 프로와 M4 맥스 칩이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과연 다음 맥북에 OLED가 들어갈 것인지 이걸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죠.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